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뜨토리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댓글에 지금 뜨고 있는 거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많이 공유해주셔가지고 저도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의 위시리스트에 또 도안들이 추가됐어요. 약간 라디오 사연 읽는 것처럼 댓글도 같이 읽고 도안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롱스님, 저는 여름을 대비해서 파도 풀어버 뜨고 있어요. 한국은 날씨가 좋았다가 비 오면서 다시 춥네요. 저는 뜨개 하면서 뭘 보질 못해서 이런 뜨개 라디오 정말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파도 풀어버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바늘 비우기 패턴 같은데 되게 독특하게 물결로 되어 있는 도안이라서 이것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무리프 3154님, 뜨토리 라디오 영상 너무 좋아요. 마침 뜨개거리 잡고 유튜브 켜자마자 올라와 있어서 너무 행복. 뜨고 계신 노랑노랑 색이 화사해서 병아리 같아요. 예쁜 노랑. 저는 밴쿠버 잠시 미뤄두고 나무님도 밴쿠버 뜨고 계셨나봐요. 여름용 여자아이 옷을 뜨고 있어요. Knitting for Olive의 레이스 벳이고 두 번째인데 레이스 부분 중 여기가 제일 잼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레이스 벳 이거 원피스 여아용으로 뜨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천사 날개 옷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니팅 for 올리브 인스타에 실 광고가 몇 번 떠서 저도 그렇게 알게 됐었는데 여기에 아이 옷 도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레이스벳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귀엽죠? 이거 원피스. 애기들 이런 거 입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주영님, 전 여름 기본 티셔츠 뜨기 시작하면서 영상 보고 있어요. 어떤 기본 티셔츠인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도안을 못 찾았고 저도 이제 뜨기 시작한 지 7개월쯤 됐네요. 뭔가 사부작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게 늘어나는 기분도 좋네요. 여름뜨개 첫 도전인데 여름실이 힘드네요.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다려지네요. 댕댕이 너무 귀여워요. 타지생활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뜨개 한 지 1년 되어가는 것 같고요.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셨네요. 뜨개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쌓여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실이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실이 맞아요. 여름실이 좀 흐들흐들 거려서 좀 맞아요. 손에 착착 감기진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쭈님, 오늘 저희 동네는 비가 오는데 추적추적 비 오는 소리와 뜨토리를 들으며 뜨개질하는 주말이 그렇게 힐링일 수가 없네요. 참, 제가 저번 뜨토리 때 여기 너무 덥다고 벌써 여름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다시 요즘에 비가 매일매일 와요. 장마처럼. 그래서 다시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긴팔 꺼내 입은 겁니다. 저도 요즘 살이 많이 쪄서 팔뚝과 뱃살을 가리고자 세비의 여름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세비의 여름 가디건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나와서 둘 중에 어떤 거를 뜨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런 약간 넉넉한 핏에 뭔가를 걸쳐줘야 팔뚝살 가릴 수 있고 그쵸? 저도 그래서 일부러 옷을 거의 다 좀 세미 오버핏으로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피스랑 매칭해서 입을 생각이 신나게 뜨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원피스에도 가디건 같이 입으면 너무 여성스럽고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국어로 댓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네요. 이런 라디오 스타일 영상 정말 좋아요. 다른 에피소드도 보고 싶어요. 지금은 올랑베테,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플로라 탑을 뜨고 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패턴이라 영어로 번역해야 해서 뜨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학 공부한 학생이자 뜨개질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점이 많네요. 이분 되게 언어 천재신가 봐요. 제 영상은 또 한국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언어 장벽이 없는 타입의 그런 언어 능력자 분이신가 봐요. 올랑베테의 플로라탑도 찾아봤는데 이거 라볼리에서 무료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윗부분, 탑 부분에 꽃무늬 디테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그 다음에 세카주 1202님. 저는 첫 의류를 뜨고 있어요. 브리즈 오픈 베스트라고 도안이트에 있던 도안을 사다가 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뜨다 풀다를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어요. 뒷판도 원래는 끝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뜨고 있네요. 헤이, 뜨다 보면 언젠가 완성하겠죠? 와, 그러면 뒷판 다 떴는데 뭔가 손땀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뜨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한국 봄 날씨는 워낙 변덕스러워요. 그래도 따뜻해지고 있어요. 뜨고 계신 가디건은 완성하면 뽀용하니 귀여울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한국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왔다 갔다 날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지금 6월 중순이니까 7월만 돼도 가을뜨기 슬슬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장정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저는 모락프로버 뜨는 중이에요. 저 지금 모락프로버 뜨는데. 이거 다 뜨면 틸레리 폴로 뜨려고 하는 중이에요. 노랑 밴쿠버 너무 이쁘네요. 모락프로버 제가 지금은 안 들고 있지만 이제 뜨토리 마저 이어나갈 때 오늘 모락프로버 뜰 거거든요. 그리고 틸레리 폴로도 제가 도안 엄청 많이, 이거 되게 많이 뜨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것도 막 긴팔, 반팔 이렇게 다양하게 뜨시던데 어떤 버전으로 뜨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문 5035님. 밴쿠버 가디건 저 반팔로 엄마 거 하나 제 거 하나 떴는데 너무 좋아요. 오, 반팔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밴쿠버 가디건. 제가 소매상까지 떴을 때 핏이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계절에 맞춰서 뜨게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가벼운 여름용 연민트색 면사로 김대리님의 스퀘어넥 가디건 뜨고 있고, 계절에 맞춰서 뜨게 하신다는 게 이제 여름에 여름 거 뜨고 겨울에 겨울 거 뜨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해요. 김대리님의 스퀘어넥 가디건 뜨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스퀘어넥 가디건이라고 검색하니까 안 나와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아마 이 코바늘 모티브 가디건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거 처음에 도안 떴을 때부터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연민트색으로 뜨면 색깔도 너무 시원하고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시에 김뜨개님의 탑다운 코바늘 가디건 뜨고 있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반팔 가디건 디자인을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구멍 숭숭 되어 있는 이런 게 여름에 딱 어울리는 디자인이긴 하죠. 그쵸? 그리고 겨자색 앙고라 실로 뜨란뜨개 공방에 인센스 숄 목도리를 넓게 떠서 담요로 뜨고 있어요. 인센스 숄 목도리. 제가 이 뜨란뜨개 공방에 인센스 실을 써봤어요. 이분께서는 지금 앙고라 실로 바꿔가지고 심지어 숄 목도리를 넓게 떠서 담요로 뜨고 계시대요. 우와, 되게 대작이겠지만 완성하면 되게 부들부들하고 촉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특킨 리스트로는 코실님의 크보 자켓, 베리니팅님의 러브앤피스 가디건, 그리고 지고머님의 리프댄스 가디건 베스트 4개 중입니다. 되게 뜨개줄이 빡빡하시네요. 거의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거 다 뜨시려면은 시간이 아주 촉박하시겠는데요. 그 다음에 오엔님. 저는 얼마 전에 멀버리 실크 모헤어로 떴어요. 밴쿠버 가디건 말씀하시나봐요. 멀버리 실크 모헤어로 뜨셨군요. 실이 가늘어서 잘 안 자라서 힘들었지만 완성도 높은 도안이라서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은 쉬는 타임으로 고사리 가디건 뜨고 있는데 잘 자라서 좋네요. 라디오 스타일 브이로그 너무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뒤에 강아지 혼자 바쁜 게 너무 귀여워요. 맞아, 더피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막 침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죠. 고사리 가디건 뜬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여름에 다들 고사리 가디건 하나씩 뜨시는 건가요? 저도 하나 떠야 될까요? 약간 겨울 부클 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겨울에 긴팔 위에 걸쳐 입어도 예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라이 베스트라움 548님. 잘 읽은 거 맞나요? 뿌띠니트 아이다 티 뜨고 있어요. 원작실 캐시미어로 뜨는 거라 완성해도 한동안은 못 입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뻐서 여름실로 또 뜰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그냥 베이직한데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기성품인 줄 알 것 같은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여름실로 뜨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캐시미어로 뜨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쯤 완성하셨겠죠? 무슨 색으로 뜨셨을지 궁금합니다. 수현팍8838님.
저는 여름실로 김대리님 책에 연희 베스트 뜹니다. 반디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쁜 뜨개 하세요. 저도 김대리님 이거 책 출간될 때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거? 그거 영상 봤었는데 연희 베스트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끈 길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다양하게 연출해서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수연님도 맛있는 거 드세요. 그 다음에 박민주님. 저는 고사리 가디건 긴팔로 뜨고 있는데 실이 아주 조금 부족해서 팔을 조금 풀어야 하나 고민이에요. 또 고사리 가디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긴팔로 뜨신다고 하시네요. 고사리 가디건 긴팔로 떠도 약간 부숭부숭 푸들같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뜨고 보송니트님의 아라크네 드레스 뜨고 싶어요. 솔직히 봄까치 꽃 레이스 드레스도 뜨고 싶지만 전 바늘 비우기 뜨면 하루에 한 번이나 불어서 차트가 없고 서술형이어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아라크네 드레스 선택했지만 평생 완성 못할 수도 있어요. 아라크네 드레스 맞아요. 아라크네 드레스 기장이 장난 아니던데요? 저처럼 작은 사람은 여러분들보다는 좀 금방 완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끝단도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도 간격을 좀 자유자재로 해서 달아도 뭔가 자유롭고 러프한 느낌이어서 예쁠 것 같아요. 봄까치꽃 레이스 이것도 일반적인 꽃무늬가 아니라 약간 뾰족뾰족한 꽃무늬라서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뜨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님. 저는 수미님 틸러리 폴로 뜨고 있답니다. 틸러리 폴로 또 나왔네요. 단수무늬 반복인데 너무 재밌고 디테일이 좋아요. 맞아요. 이거 패턴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버님 영상 보고 유메리 케미솔 패키지도 샀답니다. 제 영상, 제 유메리 케미솔 영상 보고 유메리 케미솔 뜨시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너무 뿌듯해요. 제 거 보고 뭔가 저도 뜨려고요. 저도 뜨려고 도안 샀어요. 이런 댓글 너무 뿌듯합니다. 김경희님, 안녕하세요 뜨토리님. 뜨토리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모티브 가방 뜨면서 보고 있어요. 어떤 거 뜨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DDZA님. 저도 지금 밴쿠버 모헤어 버전 뜨는 중이에요. 반가워서 더 재밌게 봤어요. 저랑 똑같은 거 뜨셨네요. 무슨 색으로 뜨셨을까요? 그 다음에 가비 from Korea님. 저는 제 첫 자작 도안을 만들면서 영상 보고 있어요. 자작 도안 만드시는군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스웨터라서 10월 완성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은 첫 단계라 많이 미숙하고 스와치만 122개째 뜨고 있지만 언젠가 멋지게 만들어내고 말 거예요. 영상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뜨토리 컨텐츠도 너무 잔잔하니 뜨게 하면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스웨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스웨터라는 말 자체가 너무 로맨틱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도 도안 나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브이로그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하는 거랑 뜨개 하면서 다음 뜨개 뭐 할지 생각하는 거 공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근데 다음 뜨개 할 거 생각하는 그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7월 거까지 뜰 거 다 생각해놨습니다. 박소영님. 저는 제니 비스티에 뜨고 있어요. 저도 사부작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뜨개질 대바늘 목도리 뜨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갈수록 목도리 너비가 넓어져서요. 코가 점점 늘어났나 봐요. 작년에 쉬는 김에 포기한 뜨개에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봄이라 코바늘 수업을 해서 코바늘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어요. 무슨 수업 같은 거 들으시나 봐요. 대바늘은 옷을 주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직 엄두가 안 나네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나마 여름 의류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대바늘도 배워볼까 하는 단계랍니다. 대바늘 여름 의류도 이제 슬슬 시동 거시나 봐요. 제니 비스티에가 이거 한 코 걸러서 구멍 내는 패턴인데 V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더피 가디건 요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떴었지요. 그 다음에 뜨개 배울 때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많이 뺐는데 다들 5볼로 의류 뜨면 자기는 7볼로 떠야 해서 힘들어서 살 뺀다는. 맞아, 사이즈가 크면은 실이 더 들겠죠. 너무 웃기다. 그 다음에 유준조님.
저는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작년 겨울에 뜨개질 접했어요. 반디님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십자수, 고민형 만들기, 레고, 조립 등등을 좋아했고 중학교 땐 CA 활동으로 뜨개질부도 했었는데 작년 겨울 고민이 많던 시기에 유튜브로 접한 의류뜨개로 입문했어요. 학교 다닐 때 늘 목도리 하나를 못 떴었는데 뭔가 무한 메리아스 시간을 진료해서 그랬던 거라고 혼자 판단하고 겁도 없이 첫 작품으로 바늘 이야기 블랙베리 아란 스웨터를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서 완성을 해냈답니다. 우와, 대단하신데요? 아란 무늬가 엄청 많은데 이거 그쵸? 뜨개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완성해내는 성취감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 다니는 중임에도 틈틈이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플 때 간간히 뜨고 있어요. 우와, 바쁘실 텐데 진짜 대단하신데요? 영상 보는 지금은 과제 중이지만 요즘 희효정님 영상 참고해서 나탈리 트위드 여름 버전 긴 팔로 뜨려고 몸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피 여름 슬링백도 친구 선물로 주려고 같이 뜨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좀 되게 문어발이 스타일이신가 봐요. 모티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못해서 실을 더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 중이에요. 아니에요. 블랙베리 아란 스웨터를 첫 작품으로 뜨실 정도면은 모티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김에리 100님. 비 오는 와중 뜨토리 너무 잘 어울려요. 전 여름실로 선물용 고사리 가디건과 신랑 스웨터 번갈아 가며 뜨고 있어요. 고사리 가디건 또 나왔네요. 그리고 신랑 스웨터도 뜨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여기에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아란검 6279님. 저는 올드패션 가디건 몸통 밑단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도 올드패션 가디건 떠서 뜨개로 올렸었지요. 이거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달린 댓글인데 유진5670님. 우연히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서 정주행 중입니다. 우쿨렐레 스토리도 궁금해요. 우쿨렐레 스토리는 이거 왜 여기에 우쿨렐레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뜻이신가요? 우쿨렐레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살 때 그때 사서 연주하던 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댓글 다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제 거 뜰 거 가져와야 되겠죠? 더피 저는 지금 모락 프로버를 뜨고 있습니다. 모락 프로버 뒷판 암홀까지 떴고요. 앞판은 암홀까지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판을 뜨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제가 밴쿠버 가디건 뜰 때는 그게 무한 메리아스여서 말하면서 뜨게 하는 걸 해냈는데 이번에는 바늘 비우기 패턴이 있어서 말하면서 뜨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뜨고 있는 모락 프로버는 원래 모헤어로 뜨는 게 원작인데 저는 봄, 여름용으로 뜨고 싶어서 면사로 뜨고 있어요. 이 실은 산네스간의 만다린 내추럴?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이렇게 읽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실입니다. 요거는 코튼 백이고요. 지금까지 떠본 바로는 살짝 버석한 건조한 느낌이 들고 광택감은 없는 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질감입니다. 제가 저번 튜토리에서 모락 프로버 봄, 여름 버전으로 면사로 뜨고 싶다고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지금 뜨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뜨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녹색을 좋아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제가 실 구경하면 꼭 녹색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보다 원래 녹색을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생각보다 더욱더 정말 녹색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 살 때 맨날 녹색만 사요. 이 실도 그때 워싱턴 DC에 있는 뜨개샵에 갔을 때 실물을 봤었던 실이라 그때 색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실 고를 때 그게 떠올라서 찾아가지고 그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전기장판 틀고 자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지금 떠도 지금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긴팔 정도는 충분히 지금도 입고 다닐 수 있는 날씨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타바바라 갔을 때 뜨개샵 구경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뜨개샵 구경하는 재미가 이렇게 재밌다는 거를 새삼 또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만 실을 구매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실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재밌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보고 사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뜨개샵 갔을 때 실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뭔가를 뜨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실을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자면 실이 예쁘면 일단 실부터 쟁여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꼭 뭔가 도안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실만 구매하신다거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 쟁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만 실을 사다 보니까 뭔가 도안을 이걸 떠야겠다. 도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실 찾고 실 소모량 계산해서 몇 벌 살지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사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실을 쟁여두는 거는 일절 없었는데 이번에 뜨개샵 구경을 막 하다 보니까 눈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실을 쟁여두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너무 예쁜 실을 실물로 영접하면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제 친구 중에서도 코바늘 뜨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기는 맨날 실만 쟁여두고 집에 많이 쌓여 있는데 뜨개를 할 시간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집에 실이 너무 점점 쌓여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꼭 뭔가를 떠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야만 실을 사는 편이라 우리가 그런 게 참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뜨개를 하면 자투리 실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투리 실이 점점 쌓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물론 자투리 실 처리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도안이나 뭔가 떠서 예쁜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또 뭔가 색조합을 맞춰야 되니까 웬만큼 자투리 실이 쌓이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무조건 소모량을 되게 열심히 계산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적게 사요. 나중에 한 벌 따로 더 사더라도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밴쿠버 가디건 뜰 때 실 진짜 조금 부족해서 한 벌 따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모락 풀오버 실은 좀 넉넉하게 샀거든요. 근데 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듭니다. 저는 도안도 막 쟁여놓는 편은 아니에요. 위시리스트를 물론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 도안은 뜨기 전에 웬만하면 결제를 하는 편이고 이거는 진짜 조만간 뜰 거다. 근데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결제를 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또 실 이렇게 세일할 때 많이 잘 쟁여두고 그것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머릿속에 뜨개에 대한 기초 지식과 대략적인 소모량과 이 실로는 뭘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말하면서 떠서 잘 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마지막에 틀렸네. 어쩐지. 그래서 실을 살 때 계획하고 산다. 아니면 그냥 일단 예쁘면 사둔다. 둘 중에 어떤 타입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문어발 습관도 있잖아요. 저는 원래 문어발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또 늘 문어발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문어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문어발을 기본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동용으로 작게 할 거를 또 따로 만들어 두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은 문어발 좀 있으신가요? 저는 문어발을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편이라 근데 이번에 산타바바라 갈 때 비행기에서 좀 작게 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의류를 뜨면 좀 짐이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또 심지어 덮이도 있어서 짐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내수화물을. 그래서 좀 작은 거를 코바늘로 작은 거를 좀 뜨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갈 때 레이어드 스커트 뜨고 올 때
레이스 탑 뜨고 이런 식으로 좀 문어발이 의도치 않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2개랑 이것까지 해서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문어발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이 모락 프로버를 다 뜬 다음에 하나씩 차례대로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뜨개 취향도 궁금하더라고요. 문어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문어발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뭔가 빨리 완성을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또 뜨개로그를 올리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뜨개로그를 정기적으로 올리려면 꾸준하게 뭔가 FO 된 작품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늘어지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바늘 비우기 도안 뜨는 것은 손은 움직이는데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하고 중간중간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 튜토리에서 밴쿠버 가디건 뜨면서 컨티넨탈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컨티넨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바늘 비우기를 컨티넨탈로 해봤거든요? 스와치 뜰 때. 근데 너무 손땀이 안 예쁜 거예요. 그 바늘 비우기 한 코에 옆 코가. 그게 되게 늘어지던데? 그래서 이거는 바늘 비우기 때문에 컨티넨탈로 하면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풀어버릴 제 모습이 눈에 보여가지고 컨티넨탈 이번에는 연습을 좀 쉬어가고 있어요. 컨티넨탈은 무한 메리아스 뜨기 할 때 열심히 연습하는 걸로. 그래도 저번에 컨티넨탈로 가디건 하나 완성해내서 나름 뿌듯했답니다. 저 스스로는. 근데 자세히 보면 손땀이 예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 바늘 비우기 하면서는 말 못하나 봐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실을 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어발을 한다 안 한다 라든지 이런 다 자신들만의 그 뜨개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뜨개 할 때 어디에 앉아서 뭘 보면서 혹은 뭘 들으면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뜨개 하면서 뭐 넷플릭스로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른 분들 뜨개로그나 뜨개 컨텐츠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차트 중심의 도안을 보다 보면 제가 차트도 아이패드로 보고 영상도 아이패드로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오디오북이 떠오른 거예요. 예전에 오디오북 한창 광고 많이 나오고 막 핫했었는데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윌라를 지금 구독해서 듣고 있습니다. 윌라가 오디오북이 제일 많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오디오로 들으면서 뜨기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윌라를 한번 구독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남편이랑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2명이 같이 쓸 수 있어서 남편도 출퇴근할 때 듣고 저는 뜨개 할 때 듣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스릴러 같은 거를 좋아해서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의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인가? 그거 다 읽었고 최근에 다 읽었고 그 다음 시리즈인 블랙 쇼맨과 환상의 여자 그거 듣고 있어요. 근데 꼭 스릴러 아니어도 책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책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밌는 거 같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개 할 때 준비물, 뜨개 할 때 준비물로 이런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를 챙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뜨개 할 때 주로 앉아있는 곳은 바로 이 소파겠죠. 아무래도 식탁 의자보다는 좀 푹신해서 여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누워서 뜨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저는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누워서 뜨개 하면 편한가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하긴 저도 여기에 있다 보면 점점 이렇게 누워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저 차트 안 보고 말하면서 뜨다가 좀 더 떠버려가지고 풀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서 저의 요즘 뜨개 리추얼은 여기 의자에 딱 앉아서 귀에다가 뭐 꼽아놓고 오디오북 들으면서 뭐 마시면서 이렇게 뜨개를 하는 게 저의 리추얼이자 루틴입니다. 원래 간식도 잘 챙겨 먹었었는데 제가 베이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케이크나 빵 이런 거 챙겨 먹고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타바바라에서 또 더 통통해진 거예요. 저번 튜토리에서는 제가 치즈케이크를 먹었었잖아요. 지금도 뭐 먹으면서 떠야 되는데 지금 저는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컵을 잘못 사서 너무 큰 거 샀어요.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아마존에서 사진만 보고 사가지고 맨날 가만히 앉아서 뭐 먹으면서 뜨게 하니까 점점 살이 오르는 것 같아요. 얼른 다이어트 끝내서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리고 뜨게 할 때 선호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물론 대부분 집에서 뜨시긴 하겠지만 저는 카페에 가져가서 뜨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카페에 가져가면 그렇게 많이 못 떠오는 거 저만 그런가요? 바리바리 열심히 싸서 카페에 가져가서 뜨면은 뭔가 얼마 못 뜬 것 같은데 그냥 놀기만 하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먹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뭔가 항상 계획만큼 뜨고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보통 집에서 제일 많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은 집에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흰색 형광등이 한 개도 없고 다 노란 조명이라서 지금 그나마 창가 자리에서 이렇게 빛 받으면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조명이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심지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뜬 게 뜨개로그 첫 번째 영상인 파이베레모였거든요. 근데 실이 검은색인데다가 조명도 어두우니까 코가 진짜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가에 대고 뜨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조명 중에 하나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두웠었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뜨게 할 때는 좀 밝은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가 안방에 여기 창가 자리나 아니면 거실에 그 구석에 포인트 조명 떨어지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뜨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시면 항상 뜨는 자리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뜨개를 이렇게 함께 함드라고 하죠. 모여서 뜨개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하는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 아예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친도 없는데 이번에 제가 산타바바라 가서 뜨개 워크숍 들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뭔가 다른 분들이랑 뜨개 하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서로 막 뭐 뜨는지 보여주고 이야기하면서 뜨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어서 그런 워크숍이나 아니면은 모임 같은 거를 좀 찾아볼까 하다가 안 찾아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 대도시 LA 같은데 그런 데는 한인 뜨개 모임도 있대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LA에 있었더라면 그런 모임에 나갔을까요? 저희 아파트에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같이 뜨개 할 분 구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아파트에 한 분쯤은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뜨게 해요 이런 댓글이나 DM이나 이런 걸 받을 때가 있는데 되게 내적 친밀감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미국이고 같이 또 뜨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반디님은 보통 뜨개 실 어디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꽤 계셔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는 우렌컴퍼니닷컴에서 구매를 해요. 여기가 좋은 게 무료 배송이에요. 대단하죠? 미국에서는 무료 배송이 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벌만 사도 무료 배송이고, 그러니까 금액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실도 되게 다양하고 예쁜 거 많이 팔아요. 지금 뜨는 뭐 산레스간 이런 거는 거의 다 있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은 없지만 저는 보통 웨이트별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스티드 웨이트라든지 뭐 핑거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예쁜 것들 되게 많아요. 가격은 구글에 검색하는 최저가 금액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무료 배송이 어딥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보통 일단 실을 처음에 찾을 때 거기서 찾고 거기에서 없다 싶으면은 그때 다른 데를 찾던지 이런 식으로 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실을 주문했는데 너무 배송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문의드렸더니 지금 이게 재고가 없어서 스페셜 오더로 들어가서 한 1, 2주 걸릴 수 있는데 원하면 환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불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여기 오프라인 매장도 실제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리노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구매해 본 적 있는 곳은 호삐닷컴이라고 그 인형실 많이 살 때 여기는 실이 면사 같은 게 되게 싸요. 그래서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했었는데 나름 괜찮았었고 가성비 괜찮았었고 그래서 면사 찾으시는 분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린데허비 또 샀었는데 여기는 덴마크 회사인데 미국까지 배송이 돼서 드롭스 실을 주로 구매했었습니다. 여기는 배송비가 4.99달러였던 것 같아요. 호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 구매하면 아마 무료 배송일 거고요. 린데허비는 배송비가 4.99달러일 거예요. 근데 덴마크에서 오는데 4.99달러면 진짜 싼 거잖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그냥 같은 국내에서 사도 4.99달러거든요, 기본이. 근데 덴마크에서 오다 보니까 좀 실이 늦게 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우렌컴퍼니닷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바일로 보면은 좀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PC로 봐야지 보기가 좀 화면이 널찍널찍해서 편해요. 사진도 큼직해서 실 디테일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도 좋은데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딱 제가 찾는 게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실을 디깅하러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작품을 먼저 정하고 실을 사다 보니까 뜨개샵에서 제가 딱 원하는 질감과 색깔과 그 맞는 바늘 호수 사용하는 그 실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무한 메리아스가 아니면 말하면서 뜨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차라리 코바늘 할 때 튜토리얼을 찍어야 되나? 밖에 비 오나 봐요. 요즘에 맨날 비가 와가지고 비 잠깐 그쳤을 때 덮이 내리고 산책 나가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잔디밭에다 몸을 부비게는 제가 못하게 해가지고 덮이가 좀 불만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 바늘 비우기 하면서 뜬다고 말을 저번보다 더 횡설수설하게 한 것 같아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편집의 힘으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 뭐 뜨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 오늘의 주제였던 뜨개 습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제 뜨개획을 간략하게 또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요거 모락 풀오버 다 뜨면 지금 문어발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레이어드 스커트랑 마리피 코바늘 탑 아마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산타바바라에서 뜨려고 했던 코바늘 토트백을 아마 뜰 것 같습니다. 원래 바닷가에 어울리는 토트백으로 떠가지고 휴양지 감성으로 약간 뜨려고 했었는데 바다는 이미 떠났지만 잘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비 많이 온다. 어떡하냐? 산책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뜨면은 아마 저는 이제 여름뜨기에 셔터 닫고 가을뜨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산타바바라에서 원래 또 뜨려고 했던 코바늘 탑도 코바늘 토트백 뜬 다음에 뜰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내년에 뜨는 걸로 하고 가을 뜨기로 넘어갈지 그건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번 단까지 뜨고 뜨토리 마무리 해볼게요. 저는 이번 단 마무리하면 점심 먹고 산책은 아무래도 비 와서 못할 것 같으니까 더피 좀 놀아주고 하려고요. 다 했다! 그러면 이번 튜토리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올게요.